안녕하십니까. 놓치면 후회하는 보험 영업 트렌드 총정리 5월편 정인섭입니다. 각 대리점이나 각 보험사에서 각종 많은 자료들이 굉장히 많죠. 그 많은 자료들을 매월 여기서 정리를 한 번씩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정리가 한 번 있어야 매월 그 달에 영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업월까지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정리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오늘은 지난 2, 4분기 때 저희가 안내해드렸던 어떤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새로 나와서 주목할 만한 상품들, 그리고 고객들한테 다시 한번 안내해드릴 만한 통계, 이런 부분들을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 4분기 영업 전략에 관련돼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목할 만한 상품에 대해서 추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4분기 영업 전략에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면 지난번에 어린이 보험에 관련돼서 태아보험의 상품 구조가 바뀌었다 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보험료도 바뀌었고 고객이 납입하는 것들이 처음에는 좀 저렴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더 많이 납입을 하시는 거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 챙겨야 된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게 여러분들 수수료 구조도 변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수수료 구조가 많이 차이가 났고요. 앞으로 또 내년 1월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보험료에 대해 그 수수료에 대해서 이연 제도가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치매에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해서 치매에 관련돼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죠. 고객분들도 이제는 치매에 관련해서 많이 문의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치매에 관련돼서 어떤 보험을 하면 좋은지 이런 부분들 많이 문의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말씀드릴 거고요. 운전자 벌금에 관련돼서 2018년도부터 바뀐 내용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달, 다음 달, 다다음 달까지 해서 여름휴가 가기 전까지 고객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안내를 해드려서 추가적으로 활동량으로 쓰기에 매우 좋은 상품이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터치하도록 하겠고요. 미세먼지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미세먼지에 관련된 상품이 드디어 신상품이 나왔습니다. 한국화재에서 나왔는데요. 이 상품에 대해서도 일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ETF 변액연금이나 장애우회장의 3% 이상에 대한 플랜들도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ETF 변액연금 같은 경우에는 최근처럼 주식시장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변동폭이 굉장히 많고 하루아침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다더라, 어떤 나라가 어떻게 했다더라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많이 바뀌는 이런 시기에 어떤 특정 지수를 목표로 하면서 갈 수 있는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번 달부터 4월 달까지는 일부 G만 판매가 가능했었지만 이번 5월부터는 점점 더 많은 G에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ETF 변액연금에 관련돼서 조금 집중을 해보실 만하고요. 특히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бан카에서도 이미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해서 고객분들이 많이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객분들한테 어필을 해서 약간의 저축을 포함한 연금 형태의 플랜을 세우기엔 굉장히 좋은 상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태아보험의 상품 변경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쪽의 상품의 구조가 처음 태아 때부터 계속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보장을 받기 때문에 이 기간, 태아부터 출생하기 전에 약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납입이 앞쪽에 조금 당겨졌었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출생 전에는 말 그대로 태아에 관련된 연관된 담보만 보험료를 받아라 라고 했기 때문에 태아에 관련된 보험료만 받고요. 적립보험료 납입을 하고 이후에 예약담보제로 운영을 해서 0세가 되면서부터 적립보험료를 줄이고 나머지 출생 이후의 담보로 바뀌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납입은 20세까지 납입을 하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조금 더 납입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실제로는 이 보험료가 아니고 이 보험료가 더 납입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 고객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나중에 고객분들이 20년 납이었는데 왜 20년 6개월 냈습니까? 20년 8개월 냈습니까? 이런 말 안 하신다라는 거 꼭
한 번 더 고객분들한테 얘기를 해주시고요. 이번부터 가입설계서 상품 설명서 자체에 이 내용들이 바뀌어서 어디는 줄이 따로 나오고 어디는 괄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고객분들은 한 번 더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매에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치매에 관련된 보험회사에서는 이렇게들 얘기하죠. 경증 치매다, 중증 치매다 이렇게만 구분을 하는데 실제로 치매의 구분은 경도, 초기, 중증도, 중증 치매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도인지 장애가 처음에 시작인데요. 이러한 이 경도인지 장애는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어떤 운동으로서 어떤 이제 극복을 할 수 있는 시기인 건데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심한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상태일 때는 실비라든지 뇌혈관 질환 수술비라든지 심혈관 질환에 관련돼서 준비를 해 놓으셨다가 혹시라도 뇌혈관이나 심혈관 질환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이 초기 치매부터 중증 치매까지가 보험회사에서 집중적으로 보장을 하고 있는 보험 내용입니다. 보통 돌봄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돌봄이 필요한데 약 처방이 필요한다든지 아니면 요양시설을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요양병원을 가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인 거고요. 여기 초기 치매부터가 경증 치매 진단비로 준비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증 치매가 중증 치매 진단비에다가 이 이후부터는 이제 생존하는 기간 동안에 병원비는 병원비대로 들고 생활비는 생활비대로 들고 이제 또 여기에 필요한 요양에 관련된 간병인은 간병인비대로 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그 같이 생활을 하고 계시는 또는 돌봐야 되는 분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또 자금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리고 그 정신적인 질환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원활해지고자 진단비 외에 이제 입원비라든지 아니면은 생활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름으로 추가적으로 보험을 가입을 하는 게 요즘에 이제 세트 판매로 치매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간병인에 관련돼서 지금 포괄 간병 서비스 제도를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간병 제도가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체제로 바뀌었죠. 그래서 2015년 1월부터는 이 시범 사업으로 해가지고 포괄 간병 서비스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과 보험회사에서 지원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객분들한테 한 번 더 알려주셔서 기존에는 치매 진단비만 위주로 많이 얘기를 하셨다면 이제는 간병인 지원에 관련돼서도 얘기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간병인 지원에 관련돼서는 기존에 메리츠화재에서 일당을 대신해서 간병인 지원 일당이라고 해가지고 일당을 대신해서 간병인을 지원해주는 그러한 서비스가 있었다면 지난 5월부터 해서는 DB손보에서도 비슷한 서비스가 나왔고요. 앞으로도 이 손보사들이나 생보사들이 이런 서비스 영역으로 보장 내용을 많이 확대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간병 지원 서비스에 관련돼서도 고객분들한테 한 번 더 어필을 하시고요. 지금 현재는 이 간병인 보장 보험을 가입을 한다고 했을 때 보험료가 싸게는 몇천 원대부터 해서 만 원, 많이 비싸봤자 2만 원 미만에서 보통 가입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들 가입을 안 하고 계시니까 고객분들한테 지금 활동력으로 지금 가셔서 고객분들한테 어필을 하실 수 있는 상품이다. 그래서 틈새 상품으로 요 간병인에 대해서 치매에 관련돼서 기존에는 진단비하고 생활비만 얘기를 하셨다면 지금 메리츠뿐이 없었기 때문에 메리츠만 안내를 하셨던 것들을 DB손보까지 같이 세트로 비교해 가면서 안내를 해주신다면 이 간병제도에 관련돼서도 충분히 안내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실제로 간병 실태입니다. 입원 중인 간병 환자의 거의 50% 정도는 간병인이 없는 환자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굳이 치매가 아니더라도 간병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이 간병비 지원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이 간병이 없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50% 이상이 이미 없다 보니까 그리고 나머지 가족들이 또 30%에서 50% 정도가 가족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다 보험회사에서
대신 간병인을 보내주겠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 없기 때문에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고객분들한테 가서 틈새 시장으로 빨리 어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운전자 보험 말씀드렸었죠. 지난 4월에도 한 번 더 말씀드렸었는데요. 2018년 10월 이후에는 대물 형사처벌에 대한 벌금이 이제 부과가 된다. 이렇게 법이 바뀌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기존에는 5천만 원 정도 5천만 원만 가입을 할 수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1억까지 가입을 할 수 있는 한도가 조금 늘어나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에 관련돼서 고객분들한테 기존에 5천만 원만 있다면 지금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나이, 과실, 직업에 따라서 조금 더 준비를 하셔야 된다. 거기에 단순 대물사고에 대해서 벌금이 신설됐는데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가입이 안 돼 있으실 거니까 실제로 2018년도부터 가입이 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가입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시고 고객분들이 그런 게 바뀌었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직접 생활법령정보센터에 가셔서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부분을 보시면 여기에서 대물사고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온다는 부분을 알 수 있고요. 실제로 가입 설계를 뽑으시면 형사처벌 대물 벌금에 관련돼서 500만 원이 신설돼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하고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추가적으로 3천만 원 또는 5천만 원 과거에 가입했던 내용보다 추가적으로 얼마를 더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필을 하면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10,000원에서 많이 비싸봤자 20,000원 정도 되는 비용으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할 수 있다. 틈새 시장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고객분들을 찾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미세먼지, 지난 4월에도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죠. 고객분들은 미세먼지에 대해서 얼마나 위험한지 잘 모르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에 방송된 지식 채널 이 보통의 날들 이 유튜브 채널을 고객분들한테 한 번씩 보내주시라는 거죠. 한 번씩 보내주시면 이걸 한번 읽어보셨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약간 줄거리를 정리를 하신 다음에 한 번 더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이나 이런 부분으로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미세먼지가 실제로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이 발생도 경보 수준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연도가 늘어나고 있고요. 이게 연간 290만 명이 사망하는 정도라고 합니다. 라는 것들을 고객분들한테 다시 한번 어필을 해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냐라는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또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알려주시라 이거죠. 뇌혈관 질환하고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진단비를 가입을 추가로 하시든지 최근에는 이 진단비 말고 수술비들을 높이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수술비는 수술을 해야지만 보상이 나가는 거잖아요. 기존에는 현대상 3천만 원이 제일 많았었는데요. 이 3천만 원을 5천만 원으로 올리고 KB손보도 일부 올리면서 지금 수술비 한도가 진단비하고 수술비 한도가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고객분들한테 이 뇌혈관 질환하고 허혈성 심질환에 관련된 진단비 또는 진단비 말고 반복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술비. 요즘에는 의료기술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스텐스 삽입술 또는 어떤 특정한 수술을 통해서 굉장히 쉽게 낫고 많은 환자들이 의료 혜택을 충분히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술비로 보장을 늘리게끔 고객들한테 안내해주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한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번 달에 KB손보하고 현대상이 맥스로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 꼭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메리츠에서만 판매하던 간병인 지원 보험에 대해서도 DB손보가 지금 이번 달부터 지난 4월 달부터 5월 달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
확인하시고요. 흥국화재에서 편안숨 건강보험이라고 이제 나왔습니다. 편안숨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에 관련된 입원 수술 그리고 호흡기에 관련된 암에 대해서 특별하게 보상을 해주고요. 보장을 더 해주는데 피부질환이라든지 뇌 심뇌 관련된 수술이라든지 입원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보장을 해드리니까 이 부분에 관련돼서 체크를 하시는데 이 흥국화재 보험 같은 경우에도 10년 또는 20년 갱신형으로 나와가지고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운전자, 그 다음에 이 미세먼지,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만 원짜리 보험으로 충분히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가셔서 운전자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충분히 어필을 하셔서 간병인 지원보험, 그 다음에 미세먼지, 그 다음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으로 이번 달에 활동량을 늘리셔야 고객분들을 최대한 많이 만나셔야 6월달, 7월달 돼서 여름 돼가지고 고객분들이 휴가 가기 전에 이제 활동량이 고객분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질 때 여러분들이 지금 만난 고객분들 가지고 영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배타적 사용권이 나온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롯데손보에서 천식 진단에 관련된 어린이 보험 도담도담 어린이 보험인데요. 이 도담도담 어린이 보험이 지금 배타적 사용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롯데손보의 천식 진단 특약에 관련돼서 배타적 사용권이 나오긴 했지만 이 특약 같은 경우에는 진단비가 워낙 작습니다. 10만 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필하기에는 배타적 사용권이 나왔다는 것 좋지만 너무 소액이다 보니까 고객분들이 많이 어필이 되지는 않고 있고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태아보험에 관련돼서 구조가 바뀌면서 여러분들 수수료라든지 보장에 대한 선천성 또는 태아에 관련된 질병에 대한 플랜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 DB 또는 KB, 현대, 롯데에서 또는 메리츠에서 보장받는 그러한 내용들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신다면 그리고 여러분들 수수료를 한 번 더 체크해 보신다면 분명히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도 틈새 시장 같은 것들을 또는 블루오션 시장 그 내에서 블루오션 상품 같은 것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업계 유일 지금 업계 유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직 이번 달은 업계 유일은 아니고요. 뇌혈관 허혈성 심장 수술비에 대해서 5천만 원까지 기존에 3천만 원인데 5천만 원까지 보장되는 지금 KB손보도 일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연령이라든지 상품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KB손보도 일부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 확인을 하시고요. 자, 올해 말에 예상되는 것들을 지금부터 좀 한번 알아보고 가자. 이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9년 4월 16일 날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부과체계에 관련돼서 바꾸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지금 보험연구원에서 발표를 했고요. 그 자리에 금융위원회, 감독원, 그 다음에 각 보험사의 담당자분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셔서 약간 공청회 내용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내용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선 내용 요약을 하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정리를 한 거니까요. 한번 보시면 수수료 선지급 수준이 초년도에는 1200%를 넘지 않게끔 지금 여러분들 자세히 생각을 해보시면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 1200%를 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근데 종신보험에 기본 보험만 가입을 한 주계약만 가입을 한 이런 상품 같은 경우에는 1200% 이렇게 넘어가는 상품들이 간혹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도 맥스 1200까지만 그리고 초년도에는 전체의 50% 전체가 예를 들어서 1800%다 또는 1500%다 그러면 초년도에는 전체의 50% 700%만 또는 1800% 같은 경우에 900%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믹싱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소득이 지금보다 훨씬 더 이연이 되는 거죠. 장점은 뒤로 가니까 뒤쪽으로 가면 모수가 굉장히 많이 쌓이겠죠. 그래서 이 많이 쌓인 부분만큼 여러분들한테 안정적인 소득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 쌓이는 기간만큼 짧으면 1년, 길면 2년이 되겠죠. 그 기간만큼 여러분들이 소득이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득이 줄어드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는 활동량뿐이 없다는 거죠. 이게 지금 예상은 내년 1월이 예정인데 지금 당국에서는 하반기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론에선 계속 하반기 나오고 있지만 빠르면 10월이 될 수도 있고요. 늦어지면 내년 1월이나 4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빨리빨리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 달부터 활동량이 많은 상품으로 고객을 최대한 빨리 확보를 많이 해서 여름 그리고 올해는 추석이 9월에 있습니다. 10월에 있는 게 아니고 9월에 있다 보니까 7, 8, 9 이 세 달 동안의 활동량이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이 축소되지 않으려면 지금 고객을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되는 활동량으로 승부해야 되는 상품으로 10,000원, 20,000원 내외에 있는 상품들을 집중적으로 고객분들한테 알려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더군다나 하나 더 말씀드리면 보장성 보험에 대한 표준해약 공제액을 조정하겠다. 즉 표준해약 공제액을 약간 높이겠다는 거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주는 수수료를 좀 줄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2연으로 줄 수도 있지만 총량이 줄 수도 있습니다. 이거에 관련된 내용은 아직 자세하게 나온 건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빨리빨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게 각 대리점에서 어떠한 정책으로 어떻게 바뀌어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방향은 정부의 방향은 섰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점을 인지를 하시고 10월이 되기 전에 그리고 빠르면 여름 휴가가 되기 전 6월 달까지 최대한 활동성이 높은 상품들로 집중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5월 달 영업 전략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